우리나라의 대형 K-팝 엔터 회사에서 언급되기 시작한 K-팝 3단계론이 있습니다. K-팝 1단계는 우리나라 그룹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 2단계는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K-팝 그룹의 외국인 멤버들이 포함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해외 국가의 현지 멤버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현지화 그룹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K-팝이 인기 있는 국가에서 현지화 그룹을 제작하게 될 경우 K-팝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어를 쓰며 험난한 오디션과 연습생 생활을 거쳐 데뷔를 하고 데뷔 후에도 인기를 얻기 위한 무한 경쟁을 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지망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K-팝의 프로듀싱을 우리나라의 회사를 통해 제대로 받되 자신의 국가에서 모국어로 활동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지화 그룹 시도는 이미 2009년 JYP가 중국판 원더걸스로 기획된 시스터즈라는 그룹이 나온 것이나 2018년 데뷔한 JYP의 중국인 보이그룹 보이스토리 등이 있어 시도 자체는 이미 오래전부터 간헐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JYP는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니즈 프로젝트 시즌1으로 데뷔한 일본 현지화 걸그룹 니즈가 코로나 시기로 외출 자제령이 내려진 2020년에 일본에서 방송이 공개되며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고 이후 미국 오디션으로 결성한 걸그룹 비차와 니즈 프로젝트 시즌2로 결성한 보이그룹 넥스지가 올해 정식 데뷔를 하는 등 현지화 그룹이 활발하게 제작되고 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보이그룹 프로젝트 NCT의 중국인 유닛 웨이션 V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NCT의 마지막 팀인 일본 현지화 그룹 NCT 위시가 일본에서 정식 데뷔합니다. 데뷔 장소는 무려 도쿄돔이며 SM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 SM타운 공연에서 데뷔 무대를 선보이는 것이 결정됐습니다. 걸그룹 모모랜드로 유명한 기획사 MLD 엔터테인먼트도 2023년 필리핀 방송국 ABS-CBN과 손잡고 필리핀 현지에서 아이돌 서바이벌 리얼리티 방송 드림메이커를 통해 7인조 보이그룹 호라이즌을 결성시켰습니다. 멤버 전원이 필리핀 국적으로 된 현지화 그룹입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도 미국의 개펜 레코드와 손잡고 미국에서 오디션 방송 더 데뷔 드림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이 오디션 방송을 통해 미국 현지화 그룹 캐치 아이를 결성시켰으며 2024년 2분기 데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형 엔터사 중 YG 엔터테인먼트는 아직 현지화 그룹이 없지만 작년 서바이벌 방송을 통해 공개된 베이비몬스터의 멤버를 뽑는 과정에서 YG 측은 일본 현지화 그룹 기획이 있음을 언급하기도 했을 정도로 이제 대형 엔터사와 중소 엔터사들이 활발하게 현지화 그룹을 결성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아사를 제가 뺀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해왔던 일인데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에 아사를 꼭 집어넣고 싶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 코로나 시국 이후 이러한 현지화 그룹 프로젝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사실상 실패 사례가 나왔습니다. FT 아일랜드, CN블록, 엠플라잉, AOA 등의 K-팝 그룹들을 제작하고 유재석님 등 유명 개그맨들을 보유하기도 했었던 FNC 엔터테인먼트의 현지화 걸그룹 프로젝트입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JYP가 진행한 니즈 프로젝트와 같이 공중파 이온TV와 손잡고 제작한 오디션 방송 후 이즈 프린세스를 통해 현지화 걸그룹을 제작하겠다고 했으며 이미 추려진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오디션 방송은 걸크러쉬 장르의 걸그룹으로 데뷔한다고 공식적으로 소개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으로 결성된 5인조 일본인 걸그룹 프리킬이 2022년 4월 17일 디지털 싱글로 데뷔곡 썸바디를 내놓고 이후 썸바디를 포함한 3곡이 담긴 싱글 1집을 5월 4일 발매했습니다. 아직 코로나로 국가 간 이동이 꽤 어려운 시기에도 썸바디 뮤직비디오는 한국에서 촬영됐고 이후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나 했지만 그룹은 데뷔 직후 이온TV의 주말 아침 방송 쉬이치에서 무대가 선보여진 이후 이온TV의 음악방송에 2차례 나온 이후에는 독자적인 활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2022년까지는 도쿄에서 열린 한일축제 앞마당에 출연하고 FNC 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들의 합동 공연인 FNC 킹덤 도쿄 무대에 출연하는 등 활동이 간간히 이어졌으나 이후에는 뚜렷한 활동도 신곡 발표도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BTS의 소속사 하이브가 운영하는 SNS 플랫폼 위버스에는 오디션 방송 당시부터 입점해서 홍보 창고로 썼지만 2022년 연말 FNC 킹덤 공연 이후 업데이트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사실 프리킬은 2023년 12월에 개최된 소속사 합동 공연 FNC 킹덤에 5명 중에 리더 우타와 링코가 빠진 3명의 멤버만이 무대에 오르며 의아함을 자아냈었습니다. 그리고 프리킬의 공식 활동은 이후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연말부터 방송된 SBS의 걸그룹 오디션 방송 유니버스 티켓에 벼랑간 멤버 나나와 유키노가 출전하는 게 밝혀졌고 2023년 12월 31일에는 리더 링코와 멤버 우타가 탈퇴하는 게 밝혀지며 그룹의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스 티켓에 참여한 멤버 중 나나가 최종 3위로 2년 반 동안 활동하는 걸그룹 유닛으로 재데뷔를 결정지음에 따라 그룹의 향후 활동은 이제 완전히 미궁에 빠졌습니다. 프리킬은 그룹을 데뷔시킨 방송 후 이즈 프린세스가 니지 프로젝트만큼 주목도가 높지 않기도 했지만 일본의 대형 음반사와의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멤버가 2명이 사유는 불분명하나 빠지게 되면서 활동이 멈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메이저 음반사와 계약을 해야 전국으로 음반 발매가 가능하고 또 이 음반사가 음악방송이나 음반 관련 스케줄을 주도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획사와 방송국의 지원만으로는 장기적인 음악 활동이 보장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데 프리킬의 데뷔 싱글 썸바디는 얼핏 보면 일반적인 음반 사양으로 발매되어 메이저 데뷔를 한 것 같아 보였지만 실제 제작 및 유통은 FNC 엔터테인먼트 재팬 레이블에서 제작된 것으로서 일종의 인디 형태의 음반에 가깝게 발매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담으로 같은 소속사의 CN블루 등은 일본 활동 시에 워너뮤직 재팬이라는 메이저 음반사를 통해 음반 발매를 하고 있고 이들의 지원하에 장기적인 음반 발매 스케줄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와 비교하면 프리킬은 애초에 데뷔 음반 발매 때부터 출발선이 완전히 달랐던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모든 활동의 주도권은 오롯이 FNC 엔터테인먼트 재팬이 쥐고 있었으나 2022년 연말 FNC 합동 공연 때부터 멤버 2명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가 됐고 메이저 음반사와의 계약이 되어 있지는 않으니 새 음반 발매 없이 멤버 2명을 유니버스 티켓이라는 오디션 방송으로 재도전을 하게 하고 무대에 서지 않았던 멤버 2명의 탈퇴는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프리킬이라는 그룹 자체는 일단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데뷔 음반 발표 후 멤버 탈퇴라는 변수를 맞이한 상황이라서 단순히 그룹 프로듀싱에 문제가 있어 그룹이 실패했다거나 하는 평가는 내리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편 가장 큰 성공을 거둔 JYP는 단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상적인 현지화 그룹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9년 기획되었던 JYP의 중국 현지화 걸그룹 시스터즈도 원더걸스의 성공을 바탕으로 중국판 원더걸스를 목표로 기획된 그룹이었으며 2020년에 데뷔해서 초대박이 난 니즈와 같은 경우 이미 오디션 시작 당시부터 우리나라의 4대 기획사 중 한 곳인 JYP가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트와이스의 동생 그룹을 일본인 중심으로 뽑는 오디션이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이미 입소문이 나며 지원자 숫자 자체가 달랐었습니다. 또 사측의 의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해지지 않았다던 데뷔그룹의 멤버 수가 결과적으로 트와이스와 동일한 9인조로 데뷔했습니다. 여기에 트와이스 초기 활동을 연상시키는 컨셉의 곡들로 활동하며 그룹 멤버 수로나 컨셉으로나 그리고 트와이스 이후로 JYP에서 일본인이 포함된 유일한 걸그룹이기도 한 점까지 더해 그야말로 트와이스 동생 그룹으로서의 포지션을 확실하게 가져가며 일본에서 인기몰이 중입니다. 필리핀과 같은 경우 이미 동남아를 타겟으로 엔터 사업을 이어온 우리나라 엔터사 슈비티가 제작한 필리핀 보이그룹 SB19이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SB19은 이미 K-팝 프로듀싱을 받은 보이그룹이라는 점 덕분에 여타 필리핀 보이그룹들과 차별화에 성공하며 현지 팬덤이 확고했고 팬들은 아예 BTS처럼 SB19도 빌보드에서의 성과를 만들자며 빌보드가 SNS 활동이 가장 활발한 아티스트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소셜 50 차트 2020년 순위에서 BTS, 엑소, NCT 127, 아리아나 그란데, 세븐틴에 이어 SB19이 6위에 오르도록 열성적인 서포트를 했을 정도로 SB19은 K-팝 프로듀싱을 받은 현지 보이그룹으로서 인기몰이 중인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라이즌은 단순히 K-팝 프로듀싱을 받는다는 점만으로 제작된 현지화 그룹이 아닌 뿜뿜으로 동남아에서 인기를 얻었던 걸그룹 모모랜드의 기획사 소속으로 데뷔하게 되는 필리핀 보이그룹 오디션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프리 데뷔 싱글을 발표한 이후 아예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음반 발매 쇼케이스를 우리나라의 서울의 올림픽홀 공연장에서 열고 우리나라 음악 방송에도 적극적으로 출연시키며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필리핀 보이그룹으로서의 이미지를 발빠르게 가져갔습니다. 단순히 K-팝 프로듀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K-팝 시장의 본거지인 우리나라의 인기 스타를 배출한 기획사 소속으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는 필리핀 보이그룹으로서 포지션을 가져가며 실질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상징적인 의미로서 필리핀 중심으로만 활동 중인 SB19과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나 오디션 당시부터 여타 오디션 방송들과 다르게 확실하게 음반 발매를 위한 음반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프리킬은
데뷔 음반만을 회사 자체 레이블로 한 차례 발매한 후 큰 활동 없이 멤버 2명이 탈퇴했고 남은 3명의 멤버 중 멤버 1명은 기간 한정 걸그룹 유닛으로 재데뷔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나마 데뷔 당시 중학생 나이이던 멤버들이라 어떤 형태로든 재도전의 여지가 있어서 이미 한 명의 멤버가 재도전에 일단 성공한 모양새가 됐지만 그룹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측은 향후 그룹 활동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지를 한다고는 했지만 어쨌든 첫 데뷔 당시의 플랜대로 그룹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K-팝이 인기 있는 국가에서 자국민으로만 결성된 K-팝 형태의 그룹을 꿈꾸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국수주의적인 심리를 건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영화로 치자면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어벤져스를 보고 자극을 받아 헐리우드의 어벤져스 CG팀과 감독을 불러다 한국인 배우가 한국어를 하는 히어로 영화를 만들면서 우리도 어벤져스 같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대형 엔터사들을 필두로 아시아를 넘어 북미 시장에도 본격화되는 각 국가별 현지화 그룹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현지화 그룹들은 과연 어떤 전략과 모습으로 각 국가에 퍼져나가 활동하게 될지, 그리고 또 이 현지화 그룹들은 어떤 형태로 명암이 갈리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